보여요. 자, 조용하세요. 네. 자, 또 해야 되니까. 네. 이 새로운 친구가 왜 안 들어오지? 들어와야 할 수 있어. 자, 오늘은 아마 개념이 좀 많긴 할 거예요. 미적분이 첫 타임이라서 개념하고 문제는 최대한 풀어주긴 할 텐데 아마 모든 유형을 다 풀어주기엔 유형이 너무 많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프린트 하나 받았죠? 네. 와, 벌써 10분이 지나가 버렸는데 열심히 해봅시다. 자, 수투에 해당되는 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잠깐만, 이 친구 왜 안 오니? 일단 영상을 찍으니까 들어갈 수 없다. 잠깐만요. 그러면 영상을 찍어놓고 그러고 해야겠다. 이런 일이 생기네. 자, 나갈게요. 우리끼리 오늘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 이제 수열의 극한인데 비슷한 걸 했어요. 함수의 극한을 했고 수열의 극한 내용은 어렵지는 않아요. 이게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함수의 극한을 배우기 전에 수열의 극한 먼저 배우고 그 다음 문과 이제 고2, 고3애들이 함수의 극한을 배우는 거였는데 이과 쪽만 배우는 걸로 빠져서 그렇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극한에서의 수렴과 발산은 증명하지 않죠? 증명하지 않고 그래프에 점을 찍어서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간다 이랬기 때문에 자, 우리가 수열의 극한은 함수의 극한은 거의 비슷해요. 어떤 수열에서 쭉 한번 읽어보자. 수열에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x가 무한대로 갈 때랑 비슷한 상황이 되고 그때 an의 값이 수열의 값이 어떤 값에 가까워지면 리미트 한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기존 문자가 x가 아니라 그냥 n인 차이밖에 없어요. n으로 갈 때 an이 어느 값에 가까워지느냐를 표현을 하는 거고 이때 이걸 an의 극한 또는 극한 값이라고 하고 이런 내용은 뭐 수투랑 겹치니까 따로 얘기는 안 할게요. 자, 이때 만약에 an이 n분의 1이다. 그때 극한을 관찰해라는 뭐랑 똑같냐면 사실 fx는 여기 기준 문자가 n이었죠? n분의 1. 기준 문자 x일 때 x분의 1. 이일 때랑 거의 유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이거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 어디로 갈 것 같아 얘들아?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0으로 가. 직접 점을 찍는 건데 다만 차이는 수열은 함수인데 정의역이 자연수로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함수인 거죠. 자, 그럼 1일 때 1 2일 때 2분의 1 3일 때 3분의 1 땡땡땡 점 찍다 보면 한없이 이게 0에 가까워지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건 더 얘기 안 할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n승하면 이건 근데 조금 애매하긴 한 게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러려면 내가 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겠죠?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원래 그릴 때는 여기가 양수만 들어갔었어. 음수가 안 들어갔어, 지수함수에서. 근데 여긴 마이너스가 들어갔다? 괜찮아요. 그럼 대입해서 확인을 하면 돼. 근데 여기 2분의 1, 2분의 1, 말 4분의 1 찍으면 너무 안 보이니까 내가 1, 2, 3 이렇게 놓고 좀 스케일을 내가 여기를 2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할게 좀 높이 이렇게 찍을게요. 그 n에 1 대입하면 몇 들어가요? an이 몇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a1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1, a1.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고 2일 때는 그러면 여기 2 집어넣으면 몇 나오나요? 4분의 1이니까 중간 지점 여기 점이 이렇게 찍힐 거야. 3이 되면 몇 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3등분해서 대충 한 4등분이니까 요 정도?
이렇게 점이 찍히겠죠? 4일 때, 5일 때 계속 찍어보면 뿔마 변하긴 하지만 어쨌든 절대값은 어디에 가까워진다. 가까워진다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이렇게 봐도 돼요. 얘를 마이너스 1의 n승과 2분의 1의 n승으로 확인해도 괜찮아? 대입 관찰해보면 얘는 몇 또는 몇의 값만 가질 수 있어요. 마일 또는 1밖에 못 가지지? 근데 얘는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갈 테니까? 0으로 가겠죠? 그럼 뿔마 1 곱하기 0은 무조건 몇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판단 나중에는 하게 될 거야. 근데 원래는 이제 점을 찍어서 확인해 봤더니 그렇더라고 직관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거였죠? 그래서 이 점을 찍을 필요는 없고요. 이건 너네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그냥 리미트 기호로 치서 리미트 x가 아니라 이제는 기준 문자가 n이에요. n이하고 우리가 함수의 극한은 x가 1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막 a로 갈 때 다 했잖아. 수열의 극한은 무한대 하나밖에 없어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한 상황밖에 없어. 좀 더 편해. n이 무한대로 갈 때 라고 쓰고 그때 a는 이렇게 써봤더니 0으로 수렴하더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쓰면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쓸까? 리미트. 이건 그래프에 원래 좀 찍으려고 쓴 거긴 한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a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분의 n승 얘는 0 이렇게 써도 괜찮고 뭐 어떻게 쓴 사실 상관없어요. 이건 원래 그래프에 점 찍으려고 넣는 건데 안 찍고 넘어갈 거라 이 특강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고2 애들한테 할 때는 이쪽부터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어차피 수투로 내신 대비까지 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자세히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수열의 발산의 정의는 함수의 극한에서의 발산의 정의랑 똑같아. 뭐 하지 않으면? 수렴하지 않으면 우리가 발산이라고 하는 것까지 완전 똑같아요. 자, 그때 A는 발산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이 발산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발산 한번 써보세요. 발산은 크게 세 가지. 무한대로 발산,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그 외에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플러스 무한대도 아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도 아니다. 보통 진동 발산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구분해서 막 문제를 푸는 거 이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이제 얘기하다가 용어에 대한 내용을 오늘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한 거야. 발산은 크게 우리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얘도 그냥 점을 찍어서 확인해 보면 되는데 얘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들아? 이거는 극한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만 보는 거라 그랬죠? a는 극한이 존재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이거 그냥 fx라고 따지면 fx는 x제곱이랑 똑같은 상황이죠? n이 무한대로, 그럼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은 어디로 발산하니까? 무한대로 발산하죠. 얘도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 양의 무한대로 발산. 그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를 기호로 표현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는 무한대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마일의 n승이니까 값이 어떻게 들어가겠니? n이 조금씩 커질수록 1마일, 1마일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거 아니죠? 마이너스 무한대 아니죠? 수렴도 아니죠? 이런 발산을 무슨 발산이라고 부른다? 진동 발산. 그건 기호로 표현할 수는 없어. 그냥 A는 진동 발산 이렇게 쓰면 돼. 또는 발산한 다음에 이렇게 쓰게 돼요. 발산한 다음에 괄호하고 진동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발산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상관없어요. 의미만 오늘 정확히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저기 점을 찍지는 않을게요. 자, 물론 여기 미적분을 처음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수를 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은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이랑 매우 비슷해요.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이 뭐였냐? x가 뭐 a로 가든 무한대로 가든 a-는 a+는 상관없어. 수렴한 애랑 수렴한 애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뭐 하는 게 보장된다? 수렴하는 게 보장된다. 단 나누기 할 땐 분모가 뭐만 아니면? 0만 아니면 그럼 거의 똑같아요. 사실 그거 하나만 하면 되긴 하는데 예의상 교과서처럼 써주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는 지금 어디로 수렴한다고 전제로 깔아놓고 알파로 수렴한다고 전제로 깔아놨을 때 그러면 a는 실수배 CAN, 이때 C는 상수예요. CAN은 저 C를 밖으로 뭐 한 거랑 결과가 똑같을 거다.
n에서 c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똑같아서 결국은 c 알파가 될 거다. 함수의 극한이랑 똑같죠? cfx는 해가지고 빼냈던 거랑 똑같아요. 실수배는 빼낼 수 있다. 0만 아니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bn은 각각 수렴하는 두 수열이야. 걔네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면 더할 때만 제외하고 보장이 된다. 나눌 때 누가 몇이면 나누기를 할 때는 분모가 0이 아니라면 보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얘를 따라하세요. 수렴하면 분리할 수 있다. 리미트 한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을 분리할 수 있고 따로따로 수렴하는 값을 봐도 되더라.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그래서 각각이 알파와 베타의 풀마 곱하기 나누기로 계산해도 되더라. 이게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이에요. 함수의 극한 기본 성질이랑 거의 똑같죠? 함수의 극한 기본 성질 기억난다면. 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네, 다들 썼나요? 그래서 이 여기는 우리가 두 가지 의의가 있어요.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은 뭐였냐면 극한이 존재하면 분리할 수 있다 였어. 근데 이거 극한이 존재한다가 그냥 수렴화면으로 바로 봐도 돼요. 수렴하면 분리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에서는 이게 왜 중요했냐? 극한식 계산은 뭐하고 뭐한다? 대입하고 관찰한다. 왜 그렇게 해도 돼? 의 근거가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이었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따로따로 관찰해도 내가 이게 합쳐져 있는 복잡한 의 극한을 구하고 싶다? 그럼 따로따로 봤을 때 각각이 수렴한다면 따로따로 계산이 되더라. 리미트 따로 분리해도 되더라. 의 근거가 되는 거니까 얘도 계산할 때 이게 들어가진 않지만, 근데 킬러급은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을 정확히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안 그럼 낚이는 문제들이 나와. 막 지금 주문 안 하니까 여기 놓을 필요가 없잖아. 내가 좀 치워 갈게. 네, 다음에 봅시다. 자, 이거는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는 참고식 판단인데, 결국은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로 증명이 안 되면 반례가 웬만하면 다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고,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은 반례할 게 어려운 게 없었는데 여기는 반례 찾기 어려운 문제, 진짜 반례를 찾아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고, 그럼 좀 까다로워요. 이거는 그냥 안 쓸게요. 그냥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로 보장되면 참이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두 개의 수렴으로 하나의 수렴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수트랑 똑같죠? 자, 1번부터 한번 참고식 판단하고 그냥 바로 넘어갑시다. AN, BN이 둘 다 각각 수렴한대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한 수열도 수렴할까요? 네, 왜? 수렴 플러스 수렴이니까 라고 말하면 되겠죠? 2번, 곱이 발산하면 둘 다 각각 발산한다.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 일단 발산이면은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을 알 수가 없죠? 이 명제에 누구를 판단해야 될까? 대우를 봐야 돼요. 자, 얘도 뭐하고? 얘도 뭐하고? 그럼 이거의 부정이 이제 앞으로 오겠죠? 그리고 얘의 부정은 AN, BN이 수렴한다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앞쪽은 뭐가 될까? 이거 대우가 어떻게 될까요? 얘들아 풀어주세요. AN, BN이 뭐하면? 둘 중 하나? 하나만? 두 개는 안 돼? 모두의 부정이 뭐죠? 모두의 부정? 모두는 이거 AND의 개념이에요. 얘도 발산, 얘도 발산 이런 개념이야. 집합으로 따지면 교집합이에요. 뒤집으면 드모르간 법칙하듯이 뒤집으면 무슨 집합으로 바뀌어야 돼? 합집합, 그러니까 또는의 의미로 변해야 돼. 또는 적어도 하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A 또는 B 아니면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수렴한다면 이렇게 왼쪽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오른쪽은 그러면 곱이 뭐 한다로 바뀌면 되겠네? AN, BN 그냥 하나의 수열이죠. AN, BN도 수렴한다. 이렇게 물어보면 똑같죠? 참여야 거짓이야? 거짓이겠죠. 왜? 적어도 하나 수렴하면 곱이 수렴한다고 말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참이 되려면 어때야 돼? 둘 다 모두 수렴하면 수렴한다라고 했으면 괜찮겠죠? 그럼 이걸 참인 명제를 만들려고 했으면 뒷부분이 조금 바뀌었으면 참이 됐을 거야. AN, BN 모두 발산이 아니라 여기가 뭐였다면?
적어도 하나가 발산이었다면 그 명제 대우를 보려고 부정을 취했을 때 여기가 A, B, M 모두 수렴으로 변했습니다. 이거 너네가 이해를 좀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3번은요? 뺀 게 발산하면 둘 중 적어도 하나가 발산한다? 이거는 발산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죠? 그럼 이 명제의 뭐를 봐야 돼? 대우를 봐야겠죠? 그럼 여기는 적어도 하나니까 또는 이란 말이지. 그럼 부정 취하면 왼쪽이 뭐가 되는 거야? 모두. AN도 BN도 모두 뭐하면? 수렴하면 차도 뭐하냐? 수렴하냐?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네, 수렴하는 기본 성질에 의해서. 자, 얘는요?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해. 얘네들을 어떻게 연산해야 얘가 나올지 생각하면 되겠죠? 둘이 뭐 해버리면 이거 되겠네? 수렴 곱하기 수렴은 뭐가 보장된다? 수렴 참이죠.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지? 자, 얘는요? B에 나오려면 얘 분모에 이렇게 되면 곱하면 안 돼. 뒤에 있는 얘를 뭐 해버려야 돼요? 나눠서 그냥 역수치해서 곱해줘야 소거가 되겠죠, AN이? 그럼 나눈 게 수렴이 보장되려면 뭐가 아니다? 분모가 0이 아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얘가 분모 역할을 하겠지. 나눌 거니까 얘가 0이 아니라 보장이 있었어야 돼. 그러면 없으면 거짓, 있으면 참 이렇게 되겠죠.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이거 너네 수초에 있는 프린트에 거의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아마 완전 똑같은 내용, 거의 fxgx만 내가 그냥 a n, bn을 아마 바꿨을 거야. 똑같은 내용이라서 복습하려고 한 거고. 자, 따라하세요. 극한식 계산은 대입하고 관찰한다. 그러면 무슨 형 또는 무슨 형인 걸 관찰할 수 있죠? 정형 또는 부정형. 정형 몇 개? 6개? 몰라요. 개 많아요. 부정형은 몇 개밖에 없어? 그럼 내가 정형을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부정형 빼고 전부 다 뭐니까? 정형이니까. 자, 뭐뭐 있을까요? 혼자 좀 특이한 애가 있었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얘만 우리가 최고차의 개수비를 쓰는 거였어. 또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거였죠? 그럼 다 이거 있을 거야, 굳이 이거? 0분의 0꼴, 이 미분계수의 정의랑 관련이 있던 애였고 얘가 제일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0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해서 얘는 최고차항을 우리가 봤고요. 얘는 뭐 중 하나를 썼죠. 통일이. 그래서 계산하는 게 극한식 계산이겠죠? 이거는 안 할게요. 수투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 와, 큰일 날 뻔. 갑자기 전화 언제 만난지도 모르는 애한테 전화를 걸려버려. 큰일 날 뻔했네. 자, A인이 수렴할 때 극한의 계산. 이거는 함수의 큰애랑 조금 달라요. 자, 만약에 보세요. AN이라는 수열에 N에 1, 2, 3, 4 넣어봤더니 어떤 특정 값이 한없이 가까워졌대? 근데 무한대로 갈 때잖아요. 그럼 봐. 무한번째는 없는 말이지만 무한번째가 있다고 해봐. 그 다음 것도 어차피 값이 어떨 수밖에 없을까? 한없이 가까워지려면 예를 들면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한없이 가까워지려면 막 이렇게 되면 한없이 가까워질 수가 없죠. 분명히 뭐 이런 느낌이었거나 아니면 특정 값이 이렇게 가까워지거나 뭐 이런 상황이야 수렴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한대로 갈 때.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n일 때랑 n이 무한대일 때랑 그거보다 하나 다음일 때랑 어차피 값이 어떨 수밖에 없을까? 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하면은 수열이 한 칸씩 뒤로 밀린 거 맞아요? 1 대입하면 a2가 나오고 2 대입하면 a3이 나오고 한 칸씩 밀린 거야? 얘도 어떻게 될까 결과가? 알파로 수렴할 거예요. 리미트 한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a2에는 어떨까 그러면? 한없이 이 자리가 a 무한대가 되면 알파가 된다 뭐 이런 느낌을 해석해도 괜찮아? 근데 여기 2n이면 어떻게 될까? 얘도 뭐가 돼? a 무한대니까 얘도 어디로 수렴할 거다? 알파 수렴할 거다. 얘도 무한대 플러스 1도 어차피 뭐랑 똑같으니까 무한대랑 거의 똑같을 테니까 얘도 똑같이 얘네 시리즈가 땡땡땡 전부 다 어차피 알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왜 이걸 굳이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밑에 있는 식을 보면 AN이 수렴하고 라고 했죠? 수열 AN이 수렴하고 했는데 어디로 수렴하는지는 모르지? 그러면 이런 식 분수꼴로밖에 줬다? 다짜고짜 알파 이렇게 놓고 시작하는 거야. 알파 수렴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냥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도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알파를 구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극한식 계산은 뭐하고 뭐한다? 그럼 얘는 A 무한대 이렇게 되겠죠? A 무한대는 뭐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알파. 이거 내가 분모가 어디로 수렴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2알파 마이너스 1로 수렴하겠구나. 분자도 여기 무한대 들어가면 A 무한대 플러스 1이니까 A 무한대니까 뭐로 되겠네 결국. 그럼 알파 플러스 가 몇이다. 이렇게 하면 미지수 몇 개?
두 개 누구야? 하나. 알파 하나. 식 몇 개? 한 개. 그럼 알파를 구할 수 있겠죠. 4알파 마이너스 2. 3알파가 6. 알파는 2에 나오겠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얘들아. 이거의 낚시가 뭐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2에 얘가 수렴했어요. 극한값이 존재했어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도 수렴할까요? 또는 그냥 an은 수렴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럴듯하건 반대는 맞거든. an이 수렴하면 a 무한대가 수렴이니까 여기 대입하면 a 무한대 수렴하는 게 맞거든? 근데 반대는 예외가 존재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수열 am이 1, 마일, 아니 바뀌었어. 마일 1, 마일 1, 마일 이렇게 계속 이어가는 수열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 극한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값이 마일 플마일, 마일 플러스 1, 마일 플러스 1이니까 이거 뭐 한다라고 말해야 돼? 진동 발산한다고 말하죠? 근데 봐봐. A2에는 n에다 1 집어넣으면 첫째 항이 A 몇이 첫째 항이 되는 거야? 얘가 첫 항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1. 그 다음 둘째 항은 누가 되는 거야? A 이렇게 되는 거야. 2 집어넣으면 A4가 되니까 A4가 둘째 항이 되는 거죠. 해서 얘는 뭐 할 수 있어? 얘가 수렴한다고 해서 무조건 위에 것도 수렴한다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조심을 해야 돼요. 이건 아마 내신 대비할 때 이런 낚시 문제도 또 설명을 해줄 테니까 지금은 이제 너네 쌤 풀다음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 여기까지 너무 쉽지. 막 쉬워서 졸리죠. 자, 수열의 극한의 대수관계는 함수의 극한의 대수관계랑 똑같고 따라하세요. 부등식의 극한을 취하면 땡땡이 땡땡땡 기억나니? 등호가 붙는다. 따라하세요. 부등식의 극한을 취하면 등호가 붙는다. 에서 우리가 무슨 정리까지 배웠어? 걔 샌드위치와 암산 가능. AN의 범위를 알고 있죠? n제곱분의 AN 물어봤어. 세 변을 뭐로 나눠버리면 얘는 몇으로 수렴할 테니까 2-n제곱분의 그냥 2로 수렴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몇으로 수렴해야 얘 극한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2가 되겠지. 이렇게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수초랑 똑같으니까 안 할게요. 여기 쓰세요. 부등식 극한을 취하면 뭐가 붙는다? 뭐가 붙는다. 너무 중요하니까 이건 알아놔야지. 여기까지는 수초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좀 빨리 나갔고 여기부터는 이제 수초에서 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우리 조금씩 하게 될 거야. 좀 많이 피곤해? 많이 피곤해? 아 그래 좋아. 자 봅시다. 수열의 수렴과 발산이란 무슨 수열이라고 했어? 얘들아 수열이랑 등비 수열을 항상 문제에서 잘 구분을 해야 돼요. 등차 등비 들어가면 꼭 그냥 수열이랑 다르게 우리가 취급을 해줘야 돼. 자 등비 수열인데 이게 기본 꼴이죠.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르죠. A의 역할은 무슨 항? 첫째 항. R의 역할은 뭐라고 부르죠? 등비 누가? 공비라고 부르죠. 네. 자 근데 얘는 뭐야 왜 이따구로 생겼어? 이건 첫 항이랑 공비가 같은 경우야. A가 R이라면 이렇게 바꿔 써도 되겠죠? 주로 얘가 많이 나오기는 해. 그래서 R의 n승꼴을 따로 써놨는데 그래도 이 꼴로도 알고 그렇지만 얘가 자주 나온다고 알고 있는 게 좋아요. 해서 자 예를 들면 봅시다. 이거는 너네가 그래프만 딱 상상할 수 있으면 끝나요. y는 2x승이 닫혀요. 그때 내가 n에 1 대입하면은 1 대입하면 몇 나오죠? 2 대입하면 몇 나오죠? 4 이 y는 fx라고 생각을 하면 이 함수에서 내가 n축으로 생각하면 n값이 1일 때 2, 2일 때 4 이렇게 점 찍으면 이게 an을 그래프를 그린 거야. an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an 대신에 f 한 다음에 이 n을 그 누구로 바꿔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얘 그냥 우리가 극한으로 관찰하기 너무 쉬운 거지. 자 예를 좀 보세요. an이 2분의 1의 n승이다. 너네 그래프 그릴 수 있어? 그릴 수 있잖아. 이거 증가하는 지수야 감소하는 지수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로 수렴하겠더라. 수렴하기로 판단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랬을 때 얘가 첫째 항의 공비가 어떻다면 얘가 어떤 결과가 생길까를 미리 그냥 좀 써보자는 거야. 자, 일단은 첫 번째 너네가 한번 써보래요. 1번은 첫 항 A가 0인 경우야. A가 0이면 첫 항은 몇이 되는 거야? 0. 둘째 항은? 셋째 항은?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수렴하겠네? 0. 그러면 어디로 수렴이라고 하면 되죠? 0으로 수렴. 자, 나머지 4칸은 첫째 항 0이 아닐 때를 쓰는 거예요. 첫 항 0이 아닐 때와 밑에 것들은. 자, 그럼 0이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라고 쓰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R이 1보다 작을 때, 이 두 가지 표현을 다 많이 쓰니까 둘 다 쓰세요. 공비야, 공비.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어떨 때라고 했는데, 공비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결국은 이 지수 함수의 미체 역할이 공비의 역할이야. 여기 지수 함수에서 미체 역할을 하는 게 공비 R이 되겠죠? 자, 만약에 R이 1보다 절대값이 1보다 작대. 그러면 양수일 때를 생각해볼게. R이 1보다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뭐 하는 함수일 테니까? 감소할 테니까 어떻게 되겠네, 무조건? 0 수렴하겠죠? 만약에 그러면 R이 0일 때를 생각해볼게요. R이 0이면 어떻게 될까? 0, 0, 0, 0 계속 곱해질 거 아니야? 그게 0이죠? 이번에는 R이 마일보다 크고 R 1보다 0보다 작은 걸 해볼게.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 2분의 1의 n승을 그렸죠? 빨간색을 써.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2분의 1이랑 거의 똑같을 거야. n에 무슨 수 집어넣었을 때는 똑같이 겹쳐질까? 짝수일 때는 똑같이 겹쳐지겠죠? 근데 무슨 수일 때는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얘 뒤집은 거 하나 더 그려요. 그런 다음에 그냥 여기서 뿔마 이렇게 그냥 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관찰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걸 생각할 수 있을까? 0이 한없씩 가까워지겠다. 부호는 뿔마겠지만 절대값은 몇에 가까워질 테니까. 가까워질 테니까 그러면 얘도 전부 다 묶어서 그럼 어디로 수렴하겠구나. 0으로 수렴하겠구나.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는 알아야 되고 외워야 돼요.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저 R이 1이라면 어떨까? R이 1이면? 지금 마이너랑 1 사이에 있으니까 R이 1일 때 미소처럼 R이 마이너스 1일 때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R이 1보다 작거나 R이 마일보다 작거나 1보다 클 때인데 귀찮으니까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라고만 딱 쓸게요. 그럼 R의 모든 케이스를 다 보는 거야. R이 1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일반항 A에는 그러면 뭐가 될까 그냥? A 이렇게 되겠죠? N이 무한대로 가면 A는 어떻게 돼요? A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 한다? 수렴한다. 어디로 수렴한다? A로 수렴한다. 이렇게. 왜? 너 뭔가 마스크 끼니까 원장님인 줄. 완전 높아. 자, R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될까요? 번갈아가면서 나오겠죠? N이 1이면 어떻게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1이라 쳐봐. N 1이면 어떻게 돼요? 첫 항은 A겠지? 공비가 R이면 마이 계속 곱해진다는 거잖아. 그 다음 몇이고? 그 다음 몇이고? 그 다음은? 그럼 무슨 발산? 진동 발산하겠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만약에 R이 1보다 크네? 그러면 양수라면은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양수면 얘는 이런 경우 생각하면 되겠죠? 어디로 발산한다? 무한대로 발산한다. 근데 마이너스면 부호가 어떻게 나올 테니까? 뿔마 교대로 나온다고 보통 말해요. 그러면 무슨 발산 하게 되겠네. 그래서 그냥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진동 발산이니까 그냥 발산 이렇게 하면서 돼요. 그래서 여기는 발산 하고 바로 하고 진동. 여기 그냥 발산 이렇게 했습니다. 굳이 뭐 구분할 문제는 없으니까. 그래서 첫 항이 공비와 다른 경우는 따로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야 돼. 실제 문제는 대부분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A가 뭐면 2번처럼 변한다고 했죠? A랑 R이랑 똑같은 경우에 이거는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첫 항이 R과 똑같으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는 그러면 A가 0인 경우는 어차피 이 안에 R이 0인 경우는 어떤 경우일 테니까.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요, 그냥.
그래서 두 개 합쳐져서 이리 와서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는 그러면 수열의 극한이 어떻게 되겠구나. 어디로 수렴한다고 말해야 될까? 0으로 수렴. R이 1이면 똑같이 그러면 얘는 A로 수렴 대신에 A가 R이랑 똑같으니까 몇 수로 수렴이라 말하면 될까요? 1로 수렴. R이 마이너스 1이면 당연히 진동 발산하는 바로 진동 발산이겠죠? 그 다음에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 그냥 발산이겠어요. 해서 이걸 왜 외워야 되냐면 먼저 거꾸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매번 고민하면 이건 좀 오래 걸리니까 이 정도는 외워놔야 돼. 나중에 하다 보면 외워줘요. 왜냐? 문제도 이렇게 말해요. 등비 수열 AN이 발생한다. 이런 문장이 나와? 그러면 이런 경우일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를 내가 R에 대한 정보를 바꿔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R이 어떻다는 얘기인 거예요? 절대값 R이 1보다 어떻거나 크거나 그래서 발산했거나 또 R이 몇일 수도 있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실제는 주로 등비 AN이 수렴한다고 나와. 그러면 내가 어떻구나 R이 어떠네요? 분화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절대값 R이 1보다 작거나 또는 R이 몇이었거나 1이었거나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거랑 같은 표현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큰데 뭐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주로 문제는 얘가 많이 나와요. 수렴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등비 AN이 0으로 수렴. 이렇게 말했으면 내가 어떻게 해석했어야 될까? 절대값 R이 이것만 써야 돼. 이거는 0으로 수렴할 조건이고 이거는 R이 1이 뭐야 이거? 쓰다 말했어? R이 1이면 1로 수렴하는 거. 수렴은 수렴인데 0으로 수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만 이렇게 떼서 쓰면 돼요. 또는 R보다 크고 R1보다 작다. 주로 이 두 개가 나오는 얘가 많이 나와요. 그냥 수렴할 조건. 해서 이거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조건을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꼭 알아놔야 돼요. 이해되나요? 다음 넘어갈게요. 이거는 너네가 요것만 써놓을까? 등비수열 AN이 수렴하면 어떻게 해석할 건지. 등비수열 AN이 수렴한다 라는 걸 듣는 순간 바로 와! R이 마일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문제에서. 또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그냥 마일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한번 묶어 쓰는 게 낫겠지, 조건은. 등비수열 N이 수렴하면 R이 마일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지울게요. 자, 여기 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나오는데, 자, 극한식 계산은 뭐하고 뭐한다? 해서 정형이면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근데 예를 들면 문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렇게 나올 때가 문제인 거야. 자, 봐봐. AN 하면 이거 이거 지수식이죠? 이것도 그러면 등비 수열로 생각을 하면 돼. 첫째 항이 뭐고? A. 공비가 몇인? A. 얘는 BN도 하나에 그냥 이 조그만 등비 수열이 있는 걸로 생각하면 돼. 첫 항이 뭐고? B. 공비가? B. 근데 봐봐. A, B는 둘 다 뭐보다 크다 그랬어? 1보다 크다 그랬지. 그럼 얘는 각각의 두 등비 수열이 공비가 1보다 어떤 상황인 거야? 그러면 극한이 어떻게 될까? 발산하게 될 거야. 무한대로 발산하게 될 거야. 그래서 먹으면 먹고 이겠구나. 예를 들면 저거는 이런 느낌인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승분의 2n승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대입관찰하면 얘 어디로 갈까? 무한대. 어디로 갈까?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항식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었으면 분모 최고차항으로 나누거나 아니면 최고차항 개수비를 봤죠? 여기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거는 내가 지수법칙 이용하면 이렇게 바꿔도 될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n승 n승 똑같죠? 누구의 n승을 바꿀 수 있어? 해서 두 개의 등비수열이 아니라 몇 개의 등비수열로? 한 개의 등비수열. 첫 항이 몇이고? 3분의 2. 공비가? 3분의 2. 그러면 R이 마일보다 절대값이 1보다 작죠? R의 절대값이 얘 뭐 하겠다? 0 수렴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지금 여기다 어떤 케이스냐면은 1, 2, 3번은 지수식이 분수꼴로 나와 있는 케이스예요. 그랬을 때 항이 하나씩만 있을 때, 분모하는데 분자에 두 개일 때, 두 개일 때 케이스를 다 쓴 거야. 자, 얘는 그러면 하나 합쳐버려서 쓸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으면 돼요. b분의 a의 n승이 될 거고, 이때 b가 더 크니까 분모가 더 큰 거야. 그러면 얘 r의 절대값이,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어떤 거야? 작은 거니까 얘 뭐 하겠다? 0으로 수렴하겠다 해서 바로 맨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분모의 항이 하나, 분자의 항이 두 개 이상. 그러면 보통은 이것도 시도는 해봐야 돼. 따로따로 분리해서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보통 시도를 해봐야 돼요. 아닐 수도 있지만 될 때도 많고. 자, 그럼 따로따로 분리해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유찬 불러주세요. 나는 거요? 따로따로 요렇게 K 앞에 K분의 1로 내가 앞에 써도 될까? K분의 1 한 다음에 그거 합쳐서 한번 합칠 수 없냐? 1번이 그럼 1번이랑 똑같은 거죠? B분의 A의 N승 이렇게 쓰고 뒤에 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자, 극한식에서는 뭐하고 뭐한다? 이거 아니야? 분의 1인가요? 고맙습니다. 대입하 관찰한다면은 여기 분모 어차피 뭐 할 거고 K가 0이 아니라면 얘 발산하겠죠? 분자도 얘 뭐하고? 무한대로 발산 더하면 얘 분자도 뭐로 발산? 무한대로 발산이니까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니까 이제 식을 변형해 나가는 거야. 유찬아 왜? 뭐 이상해? 맞아요? 네. 그래서 얘는 어디로 수렴하게 될까? 0. 싹 다 날라가겠죠? 이게 어디로 수렴하겠구나. 요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정석이에요. 근데 우리 수투에서도 정석대로 항상 안 풀었잖아. 빨리 푸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얘도 그 중에 있어요. 이따가 설명을 할게. 자,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투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정석은 뭐였냐면 따라하세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여기서는 최고차항으로 안 나누고 이 등비수열 꼴일 때는 따라하세요. 공비가 가장 큰 항으로 나눈다 라고 보통 얘기해요. 지금 여기서 A의 n승, 공비가 A인 등비수열도 있고 공비가 B인 등비수열도 있죠? 누구 공비가 제일 큰 거야? B가 크죠? 그럼 B의 n승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자, 나눈 걸 한번 써볼게요. 리미트 한 다음에 n이 무한 들어갈 때 그럼 얘는 뭐가 될까? 앞에 거는 얘들아 이거 보고 쓰자. 보고 심심해. 야, 얘는 나누면 얘는 뭐가 될까요? B분의 A로 합쳐도 될까? L 앞에 쓰고 B분의 A의 n승 뒤에 거는요? B n승으로 나눴으니까 분자는요? n승하고 플러스 극한식에서는 뭐고 뭐다? 얘 어디로 가? 얘 어디로 가? 는 이렇게 되겠죠? 한번 써보세요. 정석대로 한번 써보고 요 세 가지를 봤을 때 우리가 정석대로 풀 수 있어야 되더라. 공비의 절대값을 어떤 걸로 나눠버리라고요? 제일 큰 걸로. 가장 큰 공비로 나눠버려라. 공비가 가장 큰 비율로. 자, 근데 이거 하다 보면 규칙이 딱 보여요. 그냥 우리 수투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면 최고차항 개수비만 보고 딱 쓸 수 있었던 거 기억나? 여기도 최고차항은 아니지만 공비가 제일 큰 등비수열의 개수비만 보고 관찰해도 괜찮아요. 자, 볼까? 자, 여기서는 지금 공비가 누가 커? B가 크죠? 약간 이런 느낌이야.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갈 때 지금 공비가 절대값이 크다는 건 이게 차수가 높은 거랑 똑같은 거거든? 다항에서는 X 3승분의 뭐 X 2승 뭐 이런 느낌인 거야.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지만 3차분의 2차를 이거 어디로 수렴하겠니? 0으로 수렴했었죠. 그런 느낌이야. 얘도 마찬가지로 A, B 중에 누가 지금 R이 큰 거예요? 이거부터 영향력이 보통 크다고 말을 해. B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영향력이 큰 아이 개수만 딱 관찰하면 뭐분의 뭐?
그럼 실제로 K분의 1만 딱 남았죠? 왜냐? 영향력이 B보다 약한 애들은 어차피 B의 n승으로 나누면 다 0으로 수렴할 거기 때문에 영향력이 가장 큰 항의 개수비만 봐도 되는 거야. 잘 됐어 친구야? 네, 많이 피곤하다. 자 보세요. 자 얘 같은 경우도 지금 A, B, A, B 이렇게 있죠? 영향력이 제일 큰 게 누구야? 얘는 두 개가 지금 영향력이 제일 크죠? 공비의 절대값이 제일 크니까. 그러면 이 개수비 하면 몇이에요? 그래서 K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도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정석대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영향력이 가장 큰 항의 개수비로 관찰할 수도 있고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 수투랑 똑같아요. 자 그다음 4번은 이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수투로 따지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x 3승 마이너스 x 2승 대입 관찰하면 뭐 빼기 먹골이 나오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나오죠? 이거는 어떻게 썼는지 기억나요? 통유인 뭐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통분할 것도 없죠? 분수도 쌤 아니라서? 유리화할 것도 없죠? 인수분할 것도 인수분 좀 그런데 인수분 하고 싶어요? 네, 이건 어떻게 썼냐면 따라서요. 최고차항으로 묶어낸다. 그러면 누구로 묶어내는 거야? x가 무한대로 갈 때 x 3승으로 묶어내는 거야. 앞에 건 뭐가 되고요? 뒤에 거는요? 대입 관찰하면 얘는 어디로 갈 거고? 무한대. 얘는 어디로 수렴할 테니까? 그래서 그냥 어디로 가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였거든.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따라하세요. x가 뿔만 무한대로 갈 때 다항식은 최고차만 봐. 그러면 통유인으로 얘까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통유인으로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최고차항으로 묶어냈다는 건 영향력이 가장 큰 걸로 묶어낸 거거든. 여기서 지금 등비수열에서는 어떤 항이 영향력이 큰 항이라 그랬지? 뭐가 큰 거? 공비의 정확히 말하면 따라서 공비의 절대값. 절대값이 크면 영향력이 큰 거라 그랬어? 그럼 B의 n승으로 묶어내잖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하면은 B의 B의 n승으로 묶어냈을 때 1 마이너스 그러면 B분의 A의 n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대입 관찰하면은 B의 n승은 어디로 가고? 무한대로 가겠죠? 얘는 어디로 갈 테니까? 0. 그래서 어디로 가겠구나. 무한대. 얘랑 매우 유사하죠? 이런 상황이에요. 참고로 영향력은 지수가 짱이야. 지수, 다항. 요거는 딱 기억해놓으면 같이 섞여 나올 때 있으니까 이 정도만 딱 기억해놓으세요. 지수 중에서도 그러면 지수 중에서는 어떨수록 영향력이 커지는 거야? 누구의 뭐가 커지면? 밑의 그냥 커지는 게 중요해. 밑의 뭐가 커지면? 절대값이 커질수록 영향력이 커지는 거고 다항에서는 누가 클수록 영향력이 큰 걸까 그러면? 차수가 높을수록 영향력이 큰 거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조금 편할 때가 많긴 해요. 정석대로 풀면 되긴 하는데 알아놓으면 좀 편하긴 하다. 근데 지수랑 다항 중엔 지수가 더 큰 거는 알아놓으면 많이 편해요. 얼마나 더 남았을까? 야, 많이 남았냐? 10일까지였나? 이게? 10일까지야? 와씨 10번까지 하고 좀만 쉴게요. 자, 아래 n승 등비수열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분수식이 있어요. 그거의 극한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극한식 계산은 뭐하고 뭐한다? 하면은 얘는 어떻게 될까? 몰라요. 무한대 아니야? 몰라요. 왜? R이 2분의 1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얘 R의 범위를 모르니까 모르죠? 얘는요? 발산. 무한대로 발산하죠? 얘는요? 얘는요? 몰라요. 왜 몰라요? 누구의 범위를 모르니까? 그럼 애매하죠? 뭐예요? 케이스 나눠야 돼요. R에 따른 케이스를 그러면 나눠줘야겠지? 그러면 아까 그 표를 알고 있으면 조금 편해요. 자, 그럼 얘는 표를 한번 그려볼까? 하지 말까? 아까 얘는 지금 A랑 R이 똑같을 때 내가 1번, 2번 했던 거 기억나요? 두 번째 경우야. 그리고 A랑 R이랑 다를 때는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게 될 거야. 이것만 먼저 해볼게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1, 2, 3, 4번 4개가 있었다는 것도 알아놓으면 좀 편하겠죠? 1번이 뭐였게? 절대값 R이 어떨 때? 1보다 작을 때. R이 몇일 때? 1일 때. R이 몇일 때? 그 다음에 R이 절대값 R이 어떨 때?
인데 이거 안 맞지 않는 거야. 잠깐만. 이거 쓰면 안 돼. 이거 뒤에 거랑 다른 거였구나. 네, 이거는요. 만약에 봐봐. R이 만약에 0으로 수렴하잖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왜? 어차피 얘는 어떻게 되니까? 없어지고 얘네 둘 영향력만 딱 보면 되거든. 개수비만 딱 보면 되거든. 또는 2의 n승으로 나눠볼까? 즉 2의 n승을 많이 나눈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럼 2분의 r의 n승 플러스 1분의 5 곱하기 2분의 r의 n승 이렇게 된단 말이지. 만약에 r이 2보다 작다면 이거 어떻게 될까? 0으로 수렴하겠죠? 그럼 없어지고 몇이 되니까 여기서 개수비 큰 개수비 공간은 똑같단 말이야. 그럼 결국에는 R이 누구랑 영향력을 비교를 해야 되는 거야. R과 2를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야. 자, 케이스를 나눠볼게요. 만약에 R이 2보다 작다고 해볼까요? 절대값이 2보다 작다.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 그러면 영향력은 누가 제일 큰 거야? 2가 큰 거죠? 그럼 결국에는 2의 n승을 나눠버리면 저 아래 n승들은 뭐가 될 거고 0, 0 어차피 됐던 거 같아. 확인했죠? 나눴을 때 현지가 문 들어갔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때 케이스는 얘가 0, 0 되니까 몇으로 수렴할 거다. 극한값이 마일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R이 만약에 2랑 절대값 R이 2랑 똑같으면 영향력이 똑같아지는 거야. 그걸 잘 판단을 해야 돼. 근데 2일 때랑 마일이 좀 따로 볼게요. 어떻게 되지? 나도 생각해본 적이 있네요. 만약 R이 2라면 얘가 2의 n승이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럼 몇 곱하기 2의 n승? 여기 몇 곱하기 2의 n승? 4 곱하기 2의 n승이니까 2분의 4에서 그냥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가 문제네? 써볼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의 n승 플러스 그냥 이런 거 하지 말고 왜 사서 고생하냐. 5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승 마이너스 2의 n승. 이거 만들 때 뭔 생각으로 만들었지? 자, 봅시다.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야씨 영향력이 똑같아 보이니까 이 n승을 나눌게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 그냥 1 되는 게 아니야. 뭐가 될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써놓고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의 n승이라서 마이너스 1의 n승 이렇게 변하는 거야. 끔찍한. 플러스 1 분의 여기도 앞에도 뭐가 되네. 마이너스 1의 n승 플러스 마이너스 1 앞에 5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얘 값이 어때? 수렴하니? 뭐랑 뭐로 왔다 갔다 해? 1 마일 1 마일 실제 마일이면 이거 정의가 안 되네. 그럼 이때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안 한다. 발산하겠지? 이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x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런 다음에 r이 그러면 절대값 r이 2보다 어떨 때? 클 때. 그럼 영향력이 이제 누가 영향력이 큰 항이 되는 거야? 아래 n승이 영향력이 큰 항이 되는 거죠? 개수비 관찰하면 뭐가 되겠네? 이렇게 케이스가 나뉠 수 있겠다. 종을 써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까지는 좀 선 넘는 케이스인데 이걸 이 센에 있어서 내가 이걸 낸 건가? 아까 앞에 했던 거에 이제 예시 같은 걸 생각하면 되거든. 1번 했던 거 예시. 네, 이거 쓰고 조금만 쉽시다. 쉽지 않네.